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저는 올해 65살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제 카페를 빼앗고 제 가족마저 저를 등졌던 그 끔찍한 1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아 며느리를 감옥에 보냈고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3년 전 제 아들 준혁이가 수진이라는 여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였어요. 남편과 저는 3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3억을 만들었고 5년 전에 그 돈으로 은숙이네 카페를 열었습니다. 한 달에 순수익 400만 원이 나오는 저희 부부의 노후 보장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며느리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질 뻔했습니다. 수진이는 32살 준혁이보다 5살이 어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효도 잘하겠습니다. 절까지 하면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죠.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보, 며느리 잘 만났네. 얼마나 착한지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요.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수진이가 카페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카페를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저도 카페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제 일에 관심을 보이다니. 그래, 수진아.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수진이는 손님 응대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분 정말 일 잘하시네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케이크 만드실 때 설탕이랑 소금 바꾸실 뻔했어요. 제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제가 몰래 고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어머님, 손님한테 그대로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황당했습니다. 35년 요리 경력에 5년 카페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설탕과 소금을 헷갈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수진이는 자꾸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요. 어머님, 오늘도 냉장고 문 열어놓으셨어요. 어머님, 계산이 틀리셨어요. 3만 원짜리인데 2만 원만 받으셨어요. 어머님, 주문 받으신 거 잊으셨죠? 문제는 제가 그런 실수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멀쩡했는데 수진이만 계속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가 남편한테 조용히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에서 빵을 굽고 있는데 카운터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어제도 저한테 같은 말을 5번이나 하셨어요.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말을 5번?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좀 피곤한 거 아니야? 수진이 말로는 당신이 깜빡하는 일이 많다는데? 나 멀쩡해. 며느리가 뭘 한다고 그래?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날 밤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은 왜 며느리 말만 믿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여보, 수진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저는 울면서 방문을 쾅 닫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카페 문 닫을 시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며느리분이 손님들한테 좀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자기가 카페를 관리하고 있다고 여러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벌써 밖에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몸으로 수진이를 찾아갔습니다. 너 손님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말하고 다녀? 수진이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척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어머님이 또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 사장님이 분명히 들었다고 했는데 수진이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왜 그래요?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자꾸 오해하고 트집 잡는다고.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수진이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그리고 엄마도 인정하세요. 요즘 좀 이상하시잖아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금고를 열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분명히 넣어뒀던 현금 50만 원이 없었거든요. 수진이한테 물었죠. 수진아, 혹시 어제 금고에 있던 50만 원 봤어? 어머님, 금고요? 어제 제가 보니까 금고가 열려있길래 제가 닫았는데요. 50만 원은 저는 모르는데요.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요즘 돈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 사고 나겠어요. 제가 장부 좀 확인해 볼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구나. 제 카페와 제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수진이는 매일 카페에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요. 손님들한테도 점점 더 주인처럼 행동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해 드릴게요. 저희 카페에서는 이런 것도 곧 시작할 예정이에요.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온 손님이 물었어요. 여기 사장님이 누구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저기 계신 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요즘은 제가 대부분 맡고 있어요. 제 카페에서 제가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주인이 아니라요. 한 달쯤 지나자 카페 재계약 시기가 왔습니다.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재계약하시려면 보증금 1,000만 원 올려야 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재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건물주 사장님 만나서 재계약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계약을 제 명의로 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페를 수진이 명의로 바꾸라고요? 안 돼! 이건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3억으로 만든 카페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서 처음으로 뭔가 섬뜩한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준혁이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나가고 좋잖아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요즘 사업 관리를 잘 못하시잖아요. 계산도 자주 틀리시고 주문도 헷갈려 하시고 제가 젊으니까 제가 맡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남편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제 남편이 35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 며느리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좀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또 싸웠습니다. 이번엔 정말 크게. 당신 정말 카페를 며느리한테 넘길 거예요? 우리가 3억 들여서 만든 카페를요? 여보, 수진이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고 며느리가 젊고 능력도 있잖아. 어차피 물려받을 거면 뭐? 지금 당장 넘기는 거랑 나중에 물려주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요즘 아침마다 몸이 안 좋아. 솔직히 수진이가 맡으면 우리가 좀 쉴 수 있잖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도 이미 며느리 편이었구나. 편안함을 택한 거구나. 다음날 카페에 갔더니 수진이가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랑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여기 벽은 연한 그레이로 바꾸고 여기 메뉴판은 디지털 전광판으로. 제가 뛰어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카페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트렌드에 안 맞잖아요. 누가 허락했어? 이건 내 카페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전부 저를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민망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예민하세요.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 드시니까 며느리 시기하시나 봐. 젊은 며느리가 일 잘하니까 질투하시는 거겠지. 제 카페에서 제가 악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수진이가 제 앞에 서류 3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카페 공동운영자 등록 서류예요. 자세히 보니 카페 지분 50%를 수진이한테 무상으로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절대 안 돼!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수진이의 본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화가 나서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소리쳤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왜 그래요? 수진이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어요. 준혁아, 수진이가 우리 카페를 빼앗으려고 해. 엄마, 수진이가 빼앗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통장을 확인하다가 500만 원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거든요. 수진이한테 따졌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라고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어머님, 여기 녹음 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카페 리모델링 비용 여기서 써? 분명히 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목소리를 조작한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깜빡한 건지 남편도 그 녹음을 듣고는 여보, 당신이 말했잖아 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제가 아침에 카페 앞에 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은숙이네 카페가 사라지고 수진이네 카페가 걸려 있었어요. 5년 동안 제 이름이 걸려 있던 그 자리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간판 어때요? 예쁘죠? 어제
어머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어머님, 또 그러세요? 어제 저녁에 들으셨잖아요. 저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당신 정말 이거 허락했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어. 우리는 이제 좀 쉬자. 당신 미쳤어요? 우리 카페를 며느리한테 그냥 넘겨요? 여보, 여보, 수진이가 월 200만 원씩 우리한테 줄 거래. 월 200만 원? 3억짜리 카페를 월 200만 원에 팔아요? 당신 정신 나갔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카페 앞에 갔습니다. 어두운 밤에 수진이네 카페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카페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다 됐어. 이제 카페는 완전히 내 거야. 늙은이들은 월 200만 원에 만족할 거고 바보들이지 뭐. 다음 목표는 그 집이야. 강남에 있는 15억짜리 아파트. 그것만 손에 넣으면 나는 완전 대박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의 최종 목표는 카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수진이의 얼굴과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녹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빼서 썼어요. 일주일 후 탐정한테서 두꺼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전과가 있었어요. 5년 전 이전 남편의 부모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었대요. 시부모님이 운영하던 카페를 빼앗고 8천만 원을 훔쳐서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그 어르신들은 결국 재산을 잃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 과장이라는 남자와 몰래 만나고 호텔에 출입하고 여행까지 다녔어요. 모든 증거 사진이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조용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내가 보여줄 게 있어. 태블릿으로 수진이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저는 탐정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이게 진짜야? 네, 여보. 수진이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안 믿어서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3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다음 날 우리는 준혁이를 공원으로 불렀습니다. 태블릿을 켜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준혁이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수진이가? 탐정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전과가 있었어? 이전 남편한테도 똑같은 짓을? 그리고 바람까지? 준혁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35살 어른이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우자.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혁이가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우리 가족 전부 거실에 모였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준혁이가 태블릿을 영상이 재생됐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 됐어. 이제 카페는 내 거야. 수진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탐정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수진 씨? 전과 기록도 다 알고 있어요. 박 과장이란 남자랑 만나는 것도요. 수진이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착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잔인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걸렸네? 그래, 맞아. 나는 처음부터 너희 재산이 필요했어. 준혁이랑 결혼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고.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뭐였어?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너 같은 마마보이가 뭐가 좋아. 내가 다 연기한 거야. 착한 며느리, 효녀, 사랑하는 아내? 전부 다 연기였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신 전과 기록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실형받을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안 돼! 수진이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차갑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이 할망구가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하지만 경찰은 수진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났어요. 카페에서 빼돌린 돈이 3,200만 원이었고 이중장부까지 만들었더군요. 카페 계약서도 남편 서명을 위조한 거였어요.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수진이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쳤어요. 피고인은 5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전 시부모의 카페를 빼앗았습니다. 피해액이 8천만 원이었고 그 어르신들은 결국 모든 재산들을 잃었습니다. 판사님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피해액 3,200만 원, 전액 배상. 실형이었어요. 수진이가 법정에서 소리쳤어요. 5년이나? 판사님은 냉정했습니다. 5년도 적은 형량입니다. 카페는 우리한테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네 카페 간판은 철거되고 은숙이네 카페가 걸렸어요. 제 오픈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단골 손님들이 전부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님이 큰 꽃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사장님, 정말 잘 싸우셨어요. 박 여사님도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사장님 편이에요. 제 오픈 첫날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준혁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매일 카페에 와서 일을 도왔어요. 어느 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일으켰어요. 일어나. 엄마가 언제 아들 원망했니? 재판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65세 시어머니의 끈질긴 싸움으로
사기꾼 며느리 법정 구속, 취재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호구가 아닙니다. 우리도 싸울 줄 압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족한테 무조건 순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강연을 들은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도 도와주세요. 저는 그 할머니를 도왔고 그 할머니도 끝내 이겼습니다. 카페는 더 번창했습니다. 손님이 2배로 늘었고 옆 가게까지 인수해서 확장을 했어요. 월 순이익이 800만 원이 됐습니다. 준혁이는 1년 후 간호사인 지은이를 소개했어요. 이번엔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다행히 지은이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지은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앞으로 잘 부탁해.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70살이 됐습니다. 카페는 이제 2호점까지 냈어요. 손주도 태어났고요. 수진이는 아직 감옥에 있지만 저는 미워하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그 일로 강해졌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매주 노인인권센터에서 봉사를 합니다.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남편은 카페에서 커피 교실을 열고 준혁이는 5호점까지 계획 중이에요. 며느리 지은이는 둘째 임신 중인데도 카페를 도와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가끔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봅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하지만 이젠 그 시간들이 제 힘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